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멸로 치닫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주리 주립대 캔사스시티 캠퍼스의 마이클 허드슨 교수의 이 글을 중심으로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금 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여기저기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극적 드라마로서 미국 외교, 여기서 비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비극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진짜 A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죠. 그리스의 이제 대부분의 비극은 아이러니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것을 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 소포클레스니 이런 비극들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과 유사하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오히려 그 피하고 싶었던 비극적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이 미국 외교의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겁니다.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기본적으로 좀 막시스트적인 경향이 강한 교수입니다. 좌파 교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올린 글입니다.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나토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지금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공격을 하고 이제 대리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표와 정반대로 이제 결과가 흐르는 거죠. 원래 미국과 나토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길을 들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하게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 비극에 이제 빗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고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지금 러시아는 강국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잘 싸우고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러시아를 세계 초강국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초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가장 두려운 대상이죠. 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생존 능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흐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란, 인도, 그리고 이제 기타 제3세계라고 분류될 수 있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들과 이제 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산업 번영의 측면에서 미국 관리들은 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트럼프가 했던 방식, 즉 다시 공장을 중국 내로 돌리려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이제 중국을 세계 공장의 지위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떤 섹터를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것을 포기하고 중국 너희는 우리가 주는 오다를 만드는데 하부 어떤 제품만 만들어라. 그리고 핵심 기술은 여전히 이제 서방 세계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 이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적인 어떤 지적 자산을 그것을 이제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이제 눌러야 되겠다. 이것은 글로벌리스트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중국 노예 노동력을 이용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제 하단 부분에 노예 노동을 하고 공안과 이민해방군은 중국 시범 노동자들을 이 세계에서 가장 이피션트한 그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 주시한 프로핏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 자본가들이 먹는 건데 빅테크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국이 핵심 역량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글로벌리스트 역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전쟁을 개시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역량 자체를 미국으로 되돌려서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 두 가지 패턴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리스트든 아니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 주권 국가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모두 중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경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코 단기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전을 통해서 미국과 나토는 새로운 냉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어떤 이제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고 중국에게도 러시아에 붙으면은 혼을 낼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일단 러시아를 먼저 조져놓고 중국을 손보겠다 이런 방침인데 세상은 자기 뜻대로 흐르지 않죠. 자,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뭐 미국의 각종 섹터는 민영화되고 그리고 이 금융자본이 미국을 지배하고 이제 뭐 빅테크라든가 다국적 기업 역시 미국 내에서는 일종의 이제 이 금융자본화되어서 전 세계의 공장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식 뭐 글로벌리스트 자본주의의 혹은 그들식 민주주의의 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것, 뭐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국가들은 미국은 독재 국가로 낙인 찍고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러시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중국 역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쨌든 사회주의와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의 민영화 패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중국은 그리고 뭐 국가 자체 어떤 내적 사정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사회주의적인 체제와 그리고 자본주의 어떤 경제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좀 손을 보고 중국 역시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처럼 완벽하게 시장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본이 뭐 완전히 통제권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뭐 중국은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여기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그렇게 날리는 겁니다. 경제를 금융화하고 그리고 이제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되면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 국가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본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뭐 월스트리트나 런던 금융가 이 동경 같은 경우 이제 마르노이치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들이 모여서 세계 정책을 주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엘리트가 이제 원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대단히 원시적인 어떤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서방 세계는 뭐 그냥 대리전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은 미국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국가가 어느 정도 한국만 해도 의료 부문은 그 이제 이 공영화가 되어 있지 아직 민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미국 눈에 가십니다. 뭐 아이러니하게 유럽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복지국가가 지금 존속되어 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유럽은 EU 혹은 이제 유로가 도입되면서 이 시스템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터지고 지금 한 12년이 지났는데 이 유럽은 그동안 세계의 어떤 이 큰 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곳에 뭐 투자를 했다거나 대규모 원조를 줬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 이제 망한 나라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픽스 컨트리에 보조를 대고 이 대단히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내적 모순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유럽 자체가 쪼그라들 확률이 높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절묘하게 이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고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에 폭력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혁명이 터지기 직전에 이 야누세코비치 대통령은 9개월 뒤에 선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이나 이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로스가 이런 증언을 했죠. 야, 9개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가 트리거를 당겼다.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폭력혁명이 터졌습니다. 유혈 사태가 터지고 결국 야누세코비치 이제 대통령은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이제 합리화합니다. 엄연하게
이 정당하게 선거로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폭력으로 무너뜨렸는데, 이것을 민주주의 절차의 대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호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뭐 이제 숫자로 환산하면은 그 40%는 EU가 부담하지만 미국에 대한 피해는 1%다. 미국은 LNG 수출 국가로서 현재 LNG가 어쨌든 이제 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 없죠. 가스 터빈도 고장나고 제대로 이제 송유관으로 수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이제 LNG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미국에 LNG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LNG 가스도 팔고 그리고 무기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제 이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럽에 비하면 뭐 그 고통의 강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유로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이제 달러는 급등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이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역시 이제 현재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일부 징집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군인은 컨트랙 솔저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모병제죠.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전쟁터에 이제 총알바지로 밀어내는 것은 그런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프간전, 베트남전 이런 전쟁들을 쭉 보면서 한 나라를 온전히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하더라도 자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군인들을 학살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나라를 온전하게 점령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점령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뭐 100만 명의 군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병참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프간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막 이 아프간 탈레반 전사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조그마한 기지에 짱 박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지금 서구 세계의 군사력의 정체는 어디에 가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고 파괴는 할 수 있지만 점령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파괴적인 힘에 어떤 이제 유럽 역시 이제 다시 재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나라를 온전히 점령하고 그런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뭐 유럽이 군사비를 인상을 해도 뭐 이것이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 이득으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인 논리 여기에만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협, 협박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나라를 온전히 점령할 수 없다. 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어떤 아주 힘없는 나라도 온전하게 점령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뭐 비극은 셀 수가 없는 거죠. 시리아, 리비아 다 점령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쉬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친러시아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에 보지 못했던 영토 점령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 드네프르강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 서쪽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리키프나 오데사 정도에서 결국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 만약 그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명백한 군사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승리에 직면하게 되면 나토와 미국은 이제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유럽이 재무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유럽에서 재무장을 외치는 것들은 대부분 좌파 정당들입니다. 녹색당. 그래서 녹색당을 요즘은 이제 유럽에서는 뉴클리어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핵전쟁을 주창하고 이들은 주로 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과 그리고 미국 민주당 정권과 이렇게 싱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우익 정당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르팽이 이끄는
그런 이제 우익 정당들 이들이 미국의 전쟁 연장 계획 그리고 미국의 어떤 호전적인 대러시아 정책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군사비를 늘려서 이 러시아가 EU를 침공한다, 나토 국가를 침공한다 이런 것을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우크라이나까지 그리고 이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있는 지역까지는 가능합니다만 러시아 같이 뭐 부자 나라가 아닌 나라가 뭐 군대를 몰고 이제 독일을 점령한다, 폴란드를 점령한다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 경우 이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위협이 아닌데 유럽은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군사비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 군사비는 대부분 낭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토 역시 러시아를 칠 수가 없는 거죠. 핵 강국입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에 직면한 것이 지금 유럽인데, 자, 그리고 석탄도 이제 지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에서 석탄 탄광들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일부 지역에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친환경 떠들면서 결국 러시아 제재로 지금 오히려 가장 환경에 안 좋은 석탄까지 캐내는 바로 그런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직면한 아이러니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문제. 자, 러시아 곡물과 비료 운송을 차단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대해서 곡물과 비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곡물과 비료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이제 규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러시아 곡물과 비료가 이제 제대로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피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제3세계, 뭐 남미, 중동 지역, 아프리카 이렇게 식량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딜레마, 지금 뭐 미국과 나토가 그냥 완전히 뻘짓을 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 몸에 칼을 찌르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신저가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바로 이런 상황에 이제 들어맞는 거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완벽하게 싱크가 되었는데 가장 큰 고통을 유럽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과 나토 우산으로 엄청난 역풍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제 금융, 무역, 군사 정책을 이게 강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는데 그러나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외교는 과거와 다릅니다. 뭐 대한민국 6.25 이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미국 마샬 정책을 펴서 유럽을 다시 재건한 미국,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외교 정책은 철저하게 일방 미국의 이익만을 관점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 굴복할 것인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입니다. 자,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는 국가를 이제 해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 중국이 서로 돕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와 중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제 저지른 역풍의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러시아의 군비 재고를 러시아의 이제 군비 무기 스탁을 줄이고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능력을 약화하고 혹은 러시아가 중국을 돕는 능력을 약화하고 이게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러시아는 희생자도 별로 없을 뿐더러 러시아 군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컴뱃 레디 솔저가 되는 거죠. 전투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유럽에는 악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 오히려 인도, 이란, 브라질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러시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오히려 더욱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자신의 달러 중심, 달러 표준에 이제
칼을 꽂았습니다. 뭐 자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에 런던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금입니다. 이것을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이도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는데 뭐 과이도가 권력자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냥 몰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은 아닙니다. 1979년에 카터 행정부가 이란에 이제 회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뉴욕에 있는 이란 은행 예금을 마비시켜서 이란을 디폴트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다피가 금을 모으고 그 금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통합화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피는 잠수되고 그리고 그 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뭐 추정컨대 나토와 미국이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금과 기타 매장량 역시 미국이 이제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2년 3월에 3천억 달러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고와 보유 통화를 미국은 몰수를 했습니다. 런던과 미국에 보관 예치되어 있던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을 몰수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황당한 일이 터지자 제3세계 국가들은 달러 표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림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이란,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조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즉 미국의 제재로부터 독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뭐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국제적인 결제 시스템 만들겠다, 결제 은행 만들겠다, 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제가 미국이 진정으로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이 소비에트 체제가 망하고 난 이후에 동유럽과 소비에트가 미국 중심의 어떤 이제 이 중심의 어떤 표준 뭐 스탠다드 그리고 미국 중심의 채널 뭐 여기에 조인을 하면서 미국이 진짜 강대해진 겁니다. 자, 미국이 어떤 이제 글로벌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뭐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은행의 어떤 예금을 예치하게 된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정치적인 문제에 이제 결부시키지 않고 이런 약속들을 지키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이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죠. 결국 세계가 나누어지게 되고 반대쪽 세계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미국 나토의 경제 및 통화 시스템 분리로 인한 역풍,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서유럽은 자신 내부의 경제 문제, 미국 같은 경우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서유럽은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지하 자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러시아 전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미국과 서유럽은 이제 거의 뭐 정신병적인 그런 제재를 가하고 루소포비아, 뭐 러시아 문화 뭐 이런 어떤 비정치적인 것에도 막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비자 같은 것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것을 목격하고 푸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을 중심으로 더욱더 똘똘 뭉쳤습니다. 이건 역시 역풍입니다. 결국 미국이 의도했던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반대되는 결과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를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원자재 부족과 가스 부족으로 회사 자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계가 러시아 천연 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돌리도록 그렇게 된 뭐 제조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 가스가 없기 때문에 LNG 가스를 이용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독일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러시아에 투자한 공장들도 이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환율은 더욱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로의 가치가 점점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제3세계 뭐 유라시아 국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유럽 내 자산이 뭐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이나 미국인들은 이탈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싸구려 집들 뭐 시골에 가면은 뭐 한 5만 불,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주면은 자그마한 집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기본적으로 좌파 이 막시스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문제다. 미국의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민영화, 그리고 이제 금융 경제화, 물론 이제 여기에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금 이 궁극적인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완벽하게 이제 동의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마이클 허드슨 교수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민영화도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야기되는 사회 문제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을 뜯어서 중국에 옮기고 이런 탈산업화 이것이 미국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저는 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데 미국이 다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 제조업이야말로 한 국가의 진정한 경제력의 어떤 이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현재 지금의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방식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중국 인민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공안들이 어느 순간에 미국의 이제 글로벌리스트 자본가들의 이해를 배반하게 되면 금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아젠다가 있는 거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같은 데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이제 싹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결국은 도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노인 노동력을, 저가의 노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저 그런 제3세계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가 자본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 중국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에 도전을 하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망상에서 기초한 겁니다. 이런 모든 망상, 교만이 결국 충돌해서 이런 엄청난 파열음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른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결국 트럼프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의해서 트럼프는 축출이 되고 바이든이 들어서서 더욱더 가속화된 겁니다. 어떤 금융 경제화, 탈산업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또 미국 내부에도 이제 남미에서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노예 노동을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실체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국경을 열어서 수백만이 들어왔는데 그 수백만은 대부분은 미국의 기업형 농장들에 갔습니다. 미국 농업은 노예 노동이 없으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백만은 들어오자마자 버스에 실어서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뭐 오클라호마 이런 데 농장으로 가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체류 신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노예 노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한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흩어져 나와서 영주권도 해결하고 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미국 난민 정책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내적 모순들 그리고 자본가들의 탐욕, 미국의 중산층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바로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 역시 결국은 이런 미국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지금 보면 뭐 미국이 러시아를 먼저 손보고 그 다음은 중국을 손볼 거야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철저히 패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국의 지도력은 사실상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미국은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미국은 다시금 자신의 진정한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정책을 이 턴을 해야 되고 외교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낭비적인 군사나 이런 데 낭비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